진주 혁신도시의 인구가 2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공공기관 직원이 꾸준히 유입되고 정주 여건이 향상된 덕이 크지만 완전한 성공의 열쇠는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주민등록 인구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만 571명을 기록했습니다. 연령별로는 30대가 24.3%로 가장 많고 0세에서 9세 19.9%, 40대는 17.4%, 20대가 11.3% 순입니다. 평균 연령은 37살로 전국 평균 연령 42살보다 매우 젊습니다. 분양된 공동주택은 7,700가구로 전년보다 2,000가구 증가했습니다.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을 비롯한 병의원, 은행, 음식점 등 문화 편의시설은 372곳으로 역시 크게 늘었습니다. 유치원과 초중고등 학교는 모두 9곳인데 그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11개 공공기관 등에서 낸 지방세는 792억 원이고 산학연 클러스터에 입주한 기업이 170여 곳으로 지역 경제에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보육센터와 창업고용지원센터가 들어서는 복합혁신센터를 올 6월에 이제 설계를 착공해서 2021년 12월까지는 완공하고. 공동주택 가격은 2017년 최고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을 작년부터 안 하고 있습니다. 해서 앞으로는 또 상승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가 공실률도 아직 높지만 내년 말까지 7개 공동주택 단지에 5,500가구의 입주가 완료되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제는 계획 인구 3만 8천 명을 넘어서려면 혁신도시 시즌2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추진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공공기관 임직원의 가족 동반 이주율이 35.5%로 전국 혁신도시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고 지역 인재 채용률도 20.2%로 전국 평균 23.4%보다 낮습니다. 이 두 가지 핵심 과제를 풀어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관건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은 지역인재 채용이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경우 겨우 턱걸이로 의무 채용률을 달성했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꼴찌였습니다. 문철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혁신도시법이 개정되면서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은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채용해야 합니다. 해마다 채용률을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데 지난해 의무 채용 비율은 24%였습니다. 진주 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은 지난해 대상 인원 518명 가운데 126명의 지역 인재를 뽑아서 24.3%의 채용률을 기록했습니다. 겨우 기준치를 넘겼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꼴찌입니다. 그마저도 전체 채용 인원과 비교하면 수치는 더 낮아집니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공개된 진주 혁신도시 10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정규직 신입사원 채용 인원은 1,192명, 여기에 지역인재로 선발한 126명을 대입하면 채용률은 15.2%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채용률이 차이 나는 이유는 예외 규정 때문입니다. 혁신도시법 시행령은 경력직이나 연구직, 지역본부나 지사 채용 인원 등은 지역인재 선발 의무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의 경우 1,192명을 뽑았지만 이런저런 예외 인원을 뺀 518명만 지역인재 선발 의무 대상이고 그중 24%를 선발한 겁니다. 연구직이나 경력직처럼 좀 특수한 경우에는 지역인재 채용 대상 인원 전체 인원에 넣지 않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인력 운용하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경상남도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지역인재를 더 많이 채용할 수 있도록 경상대를 비롯한 도내 대학 5곳과 지역인재 육성 사업을 벌이는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충분히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이전 기관에서 요구하는 그 업무 역량이라든지 그 수준에 맞출 수 있는 교과목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고 있고. 국회에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률을 50%로 높이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지만 수도권 지역을 역차별한다는 반발이 나오면서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정작 지역은행은 외면하면서 자본의 수도권 집중은 여전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이라는 공공성과 본연의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라도 지역은행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민상 기자입니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시작된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 목적은 크게 사람과 자본의 분산이었습니다. 지난해 기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8%를 보여 사람의 분산은 어느 정도 정착돼 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자본의 분산입니다.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증가한 총 예금액을 보면 수도권 비중은 늘었지만 경남은 감소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지역으로 이전해도 돈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겁니다. 진주 경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11개 공공기관 가운데 지역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한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이제 다 공감들을 하는데 기관별 이제 특성들도 있다 보니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 좀 어렵지 않냐라는 의견들.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지역은행이 더 크다는 실정 분석 자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정 분석해 보니까 그 돈을 시중은행에 맡겼을 때보다는 지방은행에 맡겼을 때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때문에 이전 공공기관의 공적 역할인 균형 발전과 상생을 위해 지역은행 거래를 법적으로 강제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 우선구매 제도처럼 일부 금액을 지역금융에 할당하는 그런 관련법이 개정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역금융권 가운데 가장 어려움이 큰 지역농협들도 공공기관 금고 지정에 일부라도 참여해달라고 호소합니다. 공공예금이 우리한테 도움을 주면은 우리 농촌과 농업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은행연합회의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와 국민 권익위도 지역 소재 공공기관의 지역금융기관 금고 지정을 장려하고 있어 법 제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